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앱등입니다. 제가 원래 M1 맥북 13 프로 풀옵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M2 맥북 13 프로 풀옵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요, 구입한 구입기나 뭐 감상 정도 남겨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시절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애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윈도우 노트북으로 프리미어로 동영상 작업을 하다가 얘가 하도 자꾸 뻗어대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때 파이널 컷 프로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아이맥을 샀었는데 웬걸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앱등이가 되었죠. 지금 뭐 애플워치에 아이폰에 아이패드에 맥까지 뭐 다 쓰는 진정한 앱등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아이맥을 쓸 때는 괜찮았는데 한 가지 이제 불만이, 제가 이제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출장 갈 일이 워낙 많고요. 또 여행 가서 이게 가끔 사용을 못하게 됐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유튜브에는 지금 좀 제가 많이 빈도가 줄었지만 당시에는 주에 2회 이상 영상을 올리던 때였는데 뭐 그렇게 막 일주일씩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너무 불편한데, 그렇다고 또 그 커다란 아이맥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맥북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M1 맥북이 이제 출시가 돼서, 근데 또 전에 노트북이 워낙 되었으니까 한번 찍먹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M1 맥북 13 프로 거의 깡통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막상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니까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때 좀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최적화도 안 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이널 컷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와, 이건 진짜 신세계다. 이 작은 그 맥북에서 파이널 컷이 이렇게까지 잘 돌아간다니 하고 놀라서 그 깡통을 한 2달인가 석 달인가 쓰고 지인한테 팔고요. 지인분이 이제 막 그 영상 공부 시작한다고 하길래 이거 사라고 좋다고 해서 팔았어요. 팔고 저는 풀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풀옵션이라고 해봤자 램 조금 올린 거랑 SSD 2테라 그 추가한 거밖에 없긴 하죠, 선택권이. 제 라이브러리 파일이 그 예전에는 한 뭐 프로젝트 전체 하나 그 리뷰 영상 하나 만들 때 한 200기가 300기가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용량 관리를 안 하면은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가 막 600기가 700개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파일 하나가 700기가 정도 돼요, 그러면. 근데 이건 물론 제가 관리를 좀 안 했을 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SSD가 고용량이 필요해가지고 풀옵션을 질렀던 것이고요. 그 뒤로 한 2년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다만 요즘에 좀 그 약간 불편하다 느낀 게, 제가 카메라를 알파1,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1인데 알파1으로 바꿨는데 얘가 화소가 무려 5000만 화소예요. 물론 소니에는 61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얘가 최고 화소는 아니지만 사실 중형 카메라가 아니고서야 웬만한 제조사에서 5000만 화소면은 최고 화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우 파일이 너무 무거워서 가끔 그 라이트룸이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이 라이트룸 사진 한 장 한 장 보정할 때는 굉장히 좀 쾌적하게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라이트룸 맨 하단에 있는 필름 스트립 패널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넘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라이트룸이 뻗어요. 말 그대로 그냥 프리징이 되는데, 그게 좀 짜증나는 게 이게 로딩이 아니라 그냥 뻗는 거기 때문에 렉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풀리는지 표기도 안 되고,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보통 최대한 2-3분 있으면 풀리긴 하더라고요. 뭐 짧으면은 몇십 초 만에 풀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작업하다가 바빠 죽겠는데 막 그 딱 프리징 걸리면은 너무 짜증이 나서, 그게 한 가지 좀 불편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최근에 영상 시퀀스를 4K로 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잡담 영상이나 이런 거는 FHD로 지금도 올리지만은, 리뷰 영상은 구독자분들께서 4K로 올려주시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래는 FHD로 제가 제작을 하다가 소스 자체는 4K였는데 이제는 이제 시퀀스도 4K로 작업을 해서 출력도 4K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얘가 좀 뻗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덱을 항상 오라이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축 코덱을 쓰다 보니까 가끔 뭐 이렇게 막 시퀀스 되게 복잡하게 구성하고 뭐 효과 좀 넣고 하면은 얘가 버벅 거리는 게 느껴져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그 크기의 노트북 이 랩탑 하여튼 류에서 뭐 이 정도 가격대로 이 정도 성능 내는 거는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약간 불편했던 게 있던 셈이죠. 그래서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CPU를 굉장히 타거든요. 사실 라이트룸은 굉장히 공평한 프로그램인데 걔는 뭐 윈도우나
맥이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다 같이 버벅거리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돼서, 그래서 뭐 뭘로 옮기든 엄청 빠를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CPU 빨이라서 그 CPU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도중에 최근 들어서 못 참겠다, 업그레이드 하자 해가지고 이걸 M2 요거 13 프로 풀옵션을 사게 됐는데요. 사실 요거 사면서 그 14인치 16인치 프로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를 했는데 14인치 예를 들어 거의 깡통 모델이랑 얘랑 얘 좀 풀옵션 하면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해지는데, 그랬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아요. M2 요거랑 14인치 거의 깡통이랑은, 깡통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한 거는 가격대 좀 비슷하게 맞추면은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나고, 그 상태에서 성능 차이를 내겠다고 CTO 옵션을 막 집어넣으면 가격대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더라고요. 막 600, 뭐 700원 우습게 넘어가던데, 그래가지고 너무 또 가격이 비싸다, 내가 그 돈 주고 살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곧 신제품이 나올 거잖아요. 14 프로랑 16 프로는 M2로 곧 신제품이 나올 거니까 내 그 맥북이 사자마자 바로 구형 모델이 되는 것도 이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이제 13 프로로 사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 평소 환경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32인치 모니터에다 연결해 가지고 요 13인치 화면을 잘 안 봅니다. 보통 요거를 보고 편집을 하고, 얘는 이제 색감 좀 확인할 때 각 모니터별로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 라고 이제 체크할 때 정도 보고요. 제가 아까 뭐 출장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쓴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기회가 1년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조그만 화면을 많이 보는 상황이라면은 14인치 16인치를 사는 게 맞겠지만은, 대체로 365일 중에 한 30일 정도는 이걸 보지만 나머지 300일 정도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큰 모니터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요거면은 됐다 싶어서 결국에는 구입을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지금 받아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테스트를 해보면 해볼수록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니콘 Z5 리뷰 영상의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마이그레이션까지 마친 다음에 OS까지 정말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퀀스를 4K로 업을 해가지고 내보내기를 동시에 시켜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M2 13 프로가 뭐 40% 빨라졌다고 광고를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배, 1.3배 정도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똑같아요. 거의 한 14분 정도 인코딩이 됐는데 한 3초 차이 났습니다. 3초 M2 13 프로가 더 빨랐어요. 물론 여기 M2에서 라이트룸 킨 다음에 다음 사진 해가지고 막 넘기면은 이 로딩이 예전보다는 조금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가 얘를 사면서 지금 거의 한 200 정도 더 태웠거든요. 얘가 지금 풀옵션으로 300대 중반이고, 얘는 그 저희 구독자분이 10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저한테 중고로 구입하시기로 하셨는데, 결국엔 제가 거의 200 정도 더 태운 거잖아요. 요거 조금 빨라지겠다고 200을 태운 게 약간 지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요. CTO를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이렇게 많이 대접을 못 받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왕 샀고 이거 뭐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막 백업하고 뭐 하고 막 언박싱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이걸 다시 반품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그렇고, 또 거래하기로 했는데 거래 취소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쓸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후회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M1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굳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14인치나 16인치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가면은 성능이야 차치하고 여기 옆에 단자도 많아지고 모니터도 커지고 좀 뭔가 바꾼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진짜 아무것도 뭔가 바뀐 느낌이 안 나고 그리고 좀 더 존버하시면은 M2가 나올 테니까 M2 14인치 16인치 CPU 팍팍 넣어가지고 고성능으로 사면은 확실히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역으로 지금 14인치 16인치 M1 쓰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이 똑같다면은 14인치 16인치 M2가 나왔을 때 업그레이드 했을 때 뭐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좀 그래요. 저는 약간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나중에 14인치나 16인치 M2 나오면은 일단 쓰다가 좀 이거 뭐 팔고 그걸로 넘어갈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나마 애플 제품이 한 가지 좋은 게, 그 윈도우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완전 똥값이고 거래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애플 거는 거래가 굉장히 잘 돼요. 쓰다가 좀 팔아야지 하면 아이패드고 뭐고 이런 게 굉장히 맥북이고 뭐고 잘 팔리니까
그런 점은 좋아서 나중에 신제품 나오면은 팔고 넘어갈지 고민 좀 해보겠는데, 그냥 아마 계속 쓸 것 같긴 합니다. 약간씩 버벅거리는 건 제가 참고 써야죠. 뭐 제 시간이 좀 소중하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은 돈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뭐 수익이 뭐 이렇게 적당히 뭐 먹고 살 만큼 뭐 직업으로서 의미 있는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또 여기다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면은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참고 쓰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지금 후회스럽다 라는 한 줄평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M1에서 M2로 업그레이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